여기 계기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이렇게 스포츠, 디센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오프로드, 스포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디지털 클래식 디스플레이의 제일 큰 장점은 정형화되지 않은 화면을 통해 무궁무진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여러 화면 연출 또한 가능하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미스터 잡스가 이야기했던 장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었죠. 그런데 볼보는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메이커로는 거의 1순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2세대 센서스에서는 총 4가지 표현 모드가 있었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서 진짜 별 고민 없이 색감만 살짝 바꿨구나 싶었을 정도였죠. 오히려 1세대 센서스의 디스플레이가 모드마다의 개성도 뚜렷했고 특히 파워 게이지와 에코 게이지는 이해하는데 직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드로이드 계기판의 디자인은 이거 하나입니다. 1년 전 처음 나왔을 때의 디자인과 지금이 살짝 달라졌는데요. 9버전에서는 내비 화면을 띄우면 이런 화면 효과가 곁들여지는데 후 버전에서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게 혹시 티맵 들어가는 우리만 그런 건가 싶어서 해외 버전을 봤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업데이트 되기 전과 후 뭐가 좀 더 개선된 버전처럼 보이시나요? 그나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건 트립창 닫기 버튼을 재설정한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운전자 계기판에서 속도, RPM, 시계, 외기온도, 연료량, 총 주행거리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로 보통은 항상 표시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시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앞선 센서스 1세대, 2세대 모두 표시해주던 시계가 안드로이드에서는 오직 센터 모니터에서만, 그것도 운전자 쪽도 아닌 조수석 쪽 상단 귀퉁이에서만 표시되는데 폰트 디자인도 얇고 작아서 눈에 금방 안 들어옵니다. 누적 주행 거리계도 항상 보여주질 않습니다. 센서스에서는 화면에 고정적으로 표시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고를 수 있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정해서 고를 수는 있는데 TM 또는 TA 중에서만 선택 가능하고 누적 주행 거리는 항목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려면 트립 정보창을 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보게끔 한 걸까요? 계기판을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럼 TMTA 값을 골라 띄워주는 설정도 필요 없이 트립 정보 일체는 그냥 이 창 하나에서 한 방에 확인하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될 건데 반자율 표시 아이콘이 너무 작습니다. 큼직하게 잘 보였던 이전 모델들에 비하면 너무 작죠. 이건 허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차선을 인지했을 때를 의미하는 큼지막한 초록색 핸들 표시는 눈에 잘 들어왔었죠.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시간차 표시선과 함께 모두 주황색 단톤으로 표현되는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놓아놓은 저는 이게 2칸인지 3칸인지 아니면 3칸인지 4칸인지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의 앞차와의 시간차 설정은 쓰다 보면 이 정도 교통 흐름에서는 몇 단계가 적당하겠다라는 저마다의 선호 기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트래픽에 대응해서 운행 중에도 앞차와의 시간차를 조절할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거리 설정이 몇 칸인지 작게 표시되는 지금의 계기판 디자인은 그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이쯤 되니까 운전자를 위한 사용 편의성에 대한 깊은 고찰은 찾아볼 수 없고 단조롭다 못해 엉성한 계기판 구성은 실제로 차 운전을 많이 안 해본 디자이너가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좁은 공간을 지날 때 차량의 측면 센서가 발동되면 화면이 어라운드 뷰로 바뀝니다. 무조건. 구형 센서스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센서 그림이 떴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360도 화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센서만 이렇게 팝업 창으로 간단히 보여줘도 될 걸 굳이 화면을 다 채워서 보여주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잠시 정차 중 목적지 검색을 한다던가 할 때 측면으로 오토바이라도 지나가면 하던 검색이 자꾸 끊깁니다. 바로 끄려고 하면 홈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그러면 4단 기본 바탕 화면으로 넘어가서 홈 버튼 다시 이 라인 홈 버튼 애초 이게 간섭을 안 받으려면 기어 위치가 피해 있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 센서 때문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지는 게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XM3처럼 팝업 화면으로 나와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카메라 온오프 설정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카메라 쓰기 편하라고 바탕 화면에 버튼 넣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야가 가려진 교차로 진입 시나 주차장에서 차 출차 시에 180도 전방 카메라 뷰가 은근 요긴한데요. 이를 쓰고자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마지막에 봤던 방향의 화면을 띄워줍니다. 문제는 기어가 어느 포지션이건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카메라를 켭니다. 전방 카메라를 봤어요. 전진만 하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면 당연히 전방이 나오겠죠. 후진을 하면 후방 카메라가 디폴트로 뜹니다. 이것도 역시 당연한 거죠. 여기에 약간의 법적 규제 조항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자, 이제 주차를 끝냈습니다. 내려서 외부 볼일 보고 다시 차에 타요. 뒤에 놓고 출발하기 전에 카메라를 누릅니다. 그런데 후방 카메라가 뜨죠. 이걸 전방으로 전환하려면 360도 화면으로 바꾼 후 전방 표식을 눌러야 합니다. 아, 불편하다 진짜. 캠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한 번 더 누르면 후방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이게 이제 줌이 되죠. 다시 한 번 누르면 전방 카메라로 이렇게 방향이 계속 토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저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실사용에 있어 자동 카메라 연동 설정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후방 카메라와 360도 뷰가 함께 나오는 타 메이커가 부럽다고 볼보는 왜 안 되냐? 라는 아쉬움 섞인 토로가 좀 있는데, 볼보의 인터페이스 작동 로직은 이 정도로 사용자의 실운용 환경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따로 노는 구성인데 기대할 걸 기대해야겠죠? BMW. 센서스에서는 좌측 버튼이 어댑티브 크루즈, 우측 버튼이 조향 보조까지 포함된 반자율 주행을 선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로 넘어오면서 메뉴에서 시작 버튼에 디폴트 설정이 생겼고, 이걸 체크하면 시작 시 바로 반자율 주행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반자율 주행만 됩니다.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어댑티브로 전환하려면 이걸 꺼야 하는데, 그럼 또 어댑티브만 돼요. 좌우 버튼으로 센서스처럼 기능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버튼들,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버튼들이 아직까지도 놀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능도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조향까지 해주는 반자율 기능이 편해서 이를 주로 쓸 텐데 굳이 어댑티브만을 쓸 일이 있겠어?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주행하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항상 최적의 라인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면 왼쪽으로 붙어가는 사람, 가운데로 잘 가는 사람, 우측으로 붙어가는 사람 다 제각각이죠. 때문에 볼보의 주행 라인이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고속도로에서는 우측이 주로 대형차 차선이죠. 그래서 이따금씩 심리적으로 살짝 쫄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레이더 기반이 아니라 카메라 기반의 조향 보조이기 때문에 차선이 흐릿한 곳이나 밤 또는 역광이 심한 곳에서는 차선을 정확히 따라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테슬라 충돌 사고는 카메라가 태양광 때문에 장애물을 인식 못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는 핸들을 잡은 채로 지속적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차선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해야 할 주행 환경이라면 아싸리 지금은 내가 운전하고 어댑티브 크루즈의 서포트만 받겠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서 두 기능을 전환해 가면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설정을 바꾸려면 지금의 안드로이드는 센터 모니터 설정에까지 들어가서 조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니즈는 주로 운전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좌우 화살표 표식의 버튼에 어떤 역할을 주면 좋을까요? 혹자는 여기에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 전기차에 국한된 얘기고요. 일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뭐가 가장 적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딱히 부여할 만한 기능이 떠오르질 않더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버튼을 놀리고 있을 바에는 센서스 때처럼 어댑티브나 반자율로 전환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편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위부터 9위까지의 아쉽게도 포함되지 못한 병맛 후보로는 조수석 수납함 잠금 기능의 부재,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 삭제, 은근 허벅지 밑에 살이 튀어나온 쿠션의 배겨, 불편한 시트 정도로 추려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볼보가 이건 좋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순위를 매길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장점들을 제가 빨리 깨우쳐서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